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이승엽입니다. 지적설계연구회가 설립된 지 20년이 돼서 올해 20주년 기념으로 해외 초청 강연자를 모시고 특별한 강의와 더불어서 저희가 기념 심포지움을 합니다. 미국에서 지적설계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디스커버리 연구소의 스티븐 마이어 박사를 저희가 온라인으로 초빙하게 되었는데요. 원래 국내로 좀 방문 초청을 요청했는데 여러 바쁜 스케줄 때문에 시간이 안 돼서 온라인으로만 저희 강연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뜻깊은 자리에 많은 연구자들과 또 일반 관심 있는 대중들께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간은 2024년 10월 5일 토요일입니다. 10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 있고요. 10월 3일까지 사전 무료 등록을 아래 주소에서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줌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귀한 행사를 했는데요. 이 스티븐 마이어 박사에 대해서 조금 후에 좀 소개를 드리고, 먼저 저희가 저희 심포지움 스케줄을 좀 말씀을 드리면 10시에 시작하니까 10시에 줌 주소로 들어오시면 이제 10시 10분부터 최근에 쓴 서적인 Return of God Hypothesis, 하나님의 존재 가설의 귀환, 지적설계에 대해서 특별 초청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통역을 마련했는데요. 황찬일 교수님께서 통역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강연 후에 물론 질의응답도 받고요. 강연 후에 이제 11시 30분부터 미국 국립전파 천문대에 근무하시는 김동찬 박사님께서 인텔리전틀리 디자인드 얼스에 대해서 지구가 이제 지적설계로 잘 미세 조종으로 만들어져 있다, 설계되어 있음을 이제 강연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화학연구원의 박지훈 박사님이 Stop Codon Points to God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동대 김아랑 교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1시 30분부터 이제 한 10분 동안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에 저희가 이제 지적설계 연구회 모임이 국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창조진화의 담론가, 논쟁에 관심 있는 사람들, 또 학술적인 관점에서 또 연구나 그런 것들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이제 찾아보니까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념될 만한 20년 전인데 저도 젊었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10년 전에 이제 10주년 행사를 국제학술대회를 했고요. 그때 마이클 비 교수를 초빙해서 이제 강연도 듣고 또 다른 해외 연구자나 또 국내 발표자들의 좋은 훌륭한 발표들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강연해 주시는 스티븐 마이어 박사님을 소개하겠는데요. 현재 지적설계 운동을 주도하는 가장 큰 핵심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58년생이어서 생각보다는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지적설계 운동을 주도하는 디스커버리 연구소의 이제 Center for Science and Culture죠. CSC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설립을 하면서 현재 디렉터로, 센터장이라고도 얘기하고 소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디렉터로 있습니다. 잠깐 스티브 마이어 박사의 이렇게 이력을 좀 소개를 하면 1981년 웨스트월스 갈리지의 물리학과 지구과학 복수 전공으로 학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학사를 받으셔서 달라스의 이제 석유 회사인 알코 회사에서 지진 디타 신호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달라스에서 1985년 2월 달에 찰스 텍스턴이 주관하는 종교와 과학 관련된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찰스 텍스턴 좀 만나게 되고, 딘 캐년이 Going Beyond the Naturalistic Mindset Origin of Life Study라고 해서 그런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에 개인적으로 감동을 많이 받았고, 그전에는 뭐 표준적인 진화를 믿었고, 또 신앙인으로서 둘 다를 합치할 수 있는 유신진화로 입장을 어느 정도 가졌다고 본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강연을 듣고 이 컨퍼런스를 주관한 이제 찰스 텍스턴 박사가 이제 DNA의 생명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할 만한 중요한 테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듣고, 본인 또 디지털 신호에 대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텍스턴 연구그룹에 참여를 하고, 같이 이제 텍스턴이 또 미스터리 오브 라이프스 오리진 이 책을 쓸 때 옆에서 같이 좀 참여도 하고, 책이 나온 뒤에 이제 많은 논쟁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때쯤 85년부터 87년에 알칸소 법원과 루이지애나의 이제 그 지방법원 또 연방대법원 관련된 이제 창조과학을 국립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법적인 논쟁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때도 이제 관여를 하게 되고, 본인이 이제 회사를 이제 간두고 85년 후반서부터 이제 캠브리지 대학교에 유학을 가서 역사과학 철학으로 석사 박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 찰스 텍스턴 그룹과 계속 연결되어서 또 많은 논쟁에도 참여하고 글도 쓰게 되고, 이제 핵심 인물로 이제 대두가 되게 됩니다. 박사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제목이어서 결국 박사 논문 자체가 이 생명의 기원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 그 방법론적인 방향, 그걸 과학 철학적으로 이제 다루게 됩니다. 이 책이 1984년에 나왔고요. 92년에 이제 논쟁들이 많이 거듭돼서 2판이 나왔고, 20년에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몇 연구자들도 참여한 최초의 생명의 기원에 대한 것들 증보판을 내게 되는데, 증보판을 내면서 2020년 달라스 컨퍼런스에서 이 원래 책의 저자 3인 올슨 브래들리 텍스턴을 이제 초빙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개도 하고 뭐 이렇게 이분들 이야기도 듣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하여간 이분들, 특히 이제 텍스턴을 1985년에 만나게 되면서 본인이 유학도 가고 회사를 간두고 이쪽 논쟁에 이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1987년 런던에서 마이어 박사는 또 두 번째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가 버클리대 법학과의 필립 존슨 교수입니다. 보통 우리가 지적 설계 운동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019년 타계를 했습니다. 그가 이제 그 런던에 안식년으로 와 있었는데,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서 이제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 마이어하고, 그 다음에 자연주의에 기반한 진화론의 한계와 새로운 과학 파라다임을 연구하고 있었던 이제 필립 존슨 교수가 만나게 되면서 서로가 이제 중요한 어떤 전략들도 이야기하게 되고, 또 향후 방향들도 많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필립 존슨 교수는 원래 형법학자고, 뭐 이런 철학적인 기반과 뭐 진화 창조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죠. 근데 본인이 이제 안식년에 런던에 와서 새로운 좀 주제를 연구하고 싶어서 우연히 서점에 들렸다가 리차드 도킨스의 룸먼 시계공 책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리차드 도킨스의 책을 읽어보니까 사실과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자연주의라는 철학적 기반을 근거로 글을 쓰는 걸 발견하고,
이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안식년 주제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 초고도 마이어 박사에게 보여주면서 같이 논의도 하게 되게 되었고, 1987년에 또 아까 말씀드린 루이지애나 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7대2로 공립학교에서 이제 창조가 가르칠 수 없다는 이제 판결이 나게 되고, 그때 당시 그 딘 캐년이 이제 생화학자로서 어브 펜타스 앤 피플이라는 학생들이 한 교과서를, 생물 교과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텍스턴과 마이어가 같이 논의를 하면서, 그들이 이제 저자는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인텔리전트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7년이 이제 공식적으로 인텔리전트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계기가 됐고요. 1989년에 이제 이 생물학 교과서가 초판이 나왔고, 또 많은 논쟁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에 이제 2판이 출간되었고요. 그리고 필립 존슨이 안식년 때 연구한 거를 기반으로 이제 또 몇 년 동안 그 리뷰를 받고 심판대 위의 다윈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과학계에서는 저명한 형법학자가 이런 이제 책을 쓰게 돼서 되게 놀라움을 표시했고, 진화론을 이제 근원적으로 비판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그 과학자들이나 뭐 철학자들이 이 책을 리뷰하면서 좀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판하게 되면서 특별히 뭐 사이언스하고 네이처지에도 이제 비판하는 어떤 글들이 실렸고요. 이러한 비판들이 이제 뭐 되게 심해지면서 그 필립 존슨을 옹호하는 또 사람들도 생기게 됐고, 마이어 박사가 이제 이러한 사람들, 마이클 비, 윌리엄 덴스키, 폴 레슨, 조나단 웨스 등과 같이 필립 존슨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그룹을 결성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지적설계 연구나 운동을 시작하는 그룹이 생성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원래 본인의 학부 모교인 이제 위스워스 칼리지 교수를 하면서 지적설계 활동을 같이 하는데요. 96년에 이제 디스커버리 연구소의 이제 총재가 이제 이런 새로운 활동들을 보고 디스커버리 연구소 내에 이제 지적설계를 하는 단체를 만들자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재정적인 그 후원을 받게 되면서 이 CSC가 설립이 되고, 이때 이제 디렉터로서 물론 교수를 하면서 이 디렉터 일을 같이 하다가 2002년부터는 이제 교수를 관두고 여기에 디렉터로서 이제 전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게 CSC 디렉터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전략들을 펼치게 되는데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논쟁을 가르치기란 전략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론을 더 심도 있게 가르쳐라. 네, 그런 모토죠. 그래서 진화론의 메인 진화론과 진화론의 어떤 그 약간 반대되는 입장이나 소수 진화론 입장들도 여러 가지가 이제 학술적으로 논문 같은 데서 밝혀진 것들을 같이 토론하게 하자. 그래서 그 메인 진화론뿐만 아니라 소수 진화론, 뭐 다른 대안 이론도 같이 토론하게 하는 전략들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서 이제 오하이오 주교육위원회에서 진화론의 장단점을 토론하게끔 이제 허용을 하게 되면서 또 이제 많은 법정 다툼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지적 설계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진화론에 대해서 뭔가 회의적인 거나 다른 어떤 뭐 대안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이제 서명도 받게 되고 뭐 그런 일들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에 8월에 이제 그 인텔리전트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메인으로 들어간 SCI 논문을 게재를 하게 됩니다. 게재를 하게 되는데 이제 논문이 게재되고 이게 아주 뭐 중요 저널도 아니지만 그래도 SCI 논문이고 리뷰를 거쳐서 이제 게재가 되었는데요. 이 게재를 승인한 이제 편집자가 있겠죠. 그 리처드 스턴버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엄청난 비난에 이제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스미소니안 박물관의 연구원이었는데 이제 연구원에서 직을 박탈되게 돼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많은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 지적설계 진영에서 2008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추방 허용되지 않는 지성이라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개봉하게 됐고, 이때 이제 진화론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학교에서 억압을 받게 되고 종교 수준이 승리해서 탈락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 왜 과학에서 증거를 가지고 다 연구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내쫓고 연구비를 삭감하고 힘들게 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다룬 영화입니다. 저희 그 유튜브 홈페이지에도 몇 개의 이제 영상 클립이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에 아까 논쟁을 가르치기 전략으로 이제 학생들 교과서, 고등학생이나 이제 대학교 1학년생을 위한 이제 생물 교과서용으로 이렇게 토론을 하게끔 한 책을 발간하고 국내에서 이제 저하고 이제 연세대학교 김은국 교수님 같이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또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제 중요한 책들을 이제 몇 권 썼는데 아까 뭐 교과서도 썼지만은 이제 그것보다는 예전부터 본인이 이제 박사학위 논문도 그렇고 이 DNA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해서 세포 속의 시그너처 DNA와 지적 설계 증거라는 책을 2009년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09년 또 타임스 올해 책 그 서플리멘트로 선정됐고, 이 책을 보면은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DNA 정보, 단백질로 구성된 풍부한 정보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생명 정보의 입장에서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합성 이전에 이런 DNA 정보가 합성되어야 되는데, 미리 생겨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자연선택의 진화로는 불가능하다, 우연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생명 정보는 디지털 신호고 지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디자인해서 집어넣었다 라고 보는 것이 현재로는 가장 타당한 설명이라는 걸 주장을 하죠. 그래서 뭐 물론 이걸 썼더니 반대자들가 이제 엄청난 논쟁을 벌이게 되고요. 2011년에 시그너처 오브 컨트로버시라는 거를 책을 이제 모아서 출간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4년 지나서 2013년에 다윈의 의문이라는 책을 하나 더 쓰게 되는데, 이제 계속 DNA에 대한 정보, 생명 정보에 대한 연구를 하죠. 근데 이제 캠브리아기에 아시다시피 다양한 형태의 동물 형태를 갖는 바디 플랜을 갖는 문 수준의 그 다양한 생명체들이 한꺼번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긴 뭐 진화의 역사에서 봤을 때 불가능한 수준의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생명체들이 생겼는데, 이거는 이게 많은 시간이 걸려서 우연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게 축적이 돼서 큰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그 시간 어떤 갭에서는 너무 짧은 순간에 많은 동물 형태들이 나왔는데, 이것들은 현재 진화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새로운 동물 형태들이 나왔다는 것은 또 다양한 새로운 유전 정보들이 생성됐어야 되는데, 그 유전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게 단순한 어떤 뭐 종이
단순한 어떤 마이너한 변화가들이 생긴 게 아니고 커다란 어떤 변화들이 생긴 것은 단백질 합성을 위한 생명 정보가 생겨야 되는데, 이것은 다인주의가 진화가 해낼 수 없는 어떤 것들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논증을 하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도 됐고, 여기도 이제 이 책에 나오니까 엄청난 많은 뭐 진화론자와 또 이렇게 이제 비판과 또 뭐 약간 엄청난 또 공격도 받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또 마이어 박사도 답변을 해서 아예 이제 책으로 그런 것들을 모아서 디베이팅 다윗을 출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물론 이제 필립 존슨도 심판대의 다인을 했을 때도 그렇고, 아까 스티브 마이어 박사가 세포 쪽의 시그네처를 냈을 때도 그렇고, 뭐 여러 이제 아티클을 낼도 무신론 진화론자의 비판들도 많지만 유신 진화론자의 비판들이 더 많이 있는 거죠. 왜냐면은 유신 진화론자는 이제 신앙인이지만 하나님이 진화의 과정을 세팅해서 생명체들을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었다는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와 반대되는 개념인 지적 설계라는 개념은 그들에게 이제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치열한 논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많은 이제 지적 설계에 관련된 사람들 내지는 이제 중도적인 입장들의 저자들을 모아서 22명의 저자를 모아서 유신진화론을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과학적으로 비판하는 거는 일반 진화론자들, 무신론 진화론자에도 해당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 철학적, 신학적 비판까지 다 해서 유신진화론자들이 생각하는 건 틀렸다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큰 이제 두꺼운 책으로 발간하게 되고, 국내에서도 요거를 이제 상하권으로 나누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존재 가설의 기한이 이제 2021년 3월 30일에 나왔는데요. 원래 이제 계속 과학적인 토론을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또 그거 자체도 중요하고, 괜히 그거를 넘어선 뭐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더 큰 비판을 받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신다윈주의, 자연스러니까 돌연변이의 다윈주의 메커니즘으로 생성될 수 없는 설계 증거들을 과학적으로 주로 연구를 하고 그것들을 주도했는데, 이 책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 책은 이제 과학적인 서적보다는 과학적인 증거를 넘어서 그러면은 이 지적 설계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설계자가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한 책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강력히 증거하는, 그거는 과학서적이 아니라 사회과학서적이죠. 이 책도 어떤 면에서 물론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논증을 하지만 그 넘어선 어떤 지적 설계자의 존재고, 현재 증거로 봤을 때 어떤 지적 설계자의 유형이 가장 타당한가를 논증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이제 지적 설계 활동을 주도하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금도 뭐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지적 설계가 증거를 가지고 설계를 논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 설계를 한 지적 설계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뭐 저도 많이 받잖아요. 이제 강연을 하게 되면 동일한 거죠. 이제 이분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면서, 그러면 이것들을 그동안 과학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가지고 지적 설계자에서 탐구해 보는 게 필요하겠다. 대중의 질문에 대한 답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책은 이제 마이어 박사가 뭐 이야기하겠지만, 결국은 자연과 생물의 설계된 모습을 근거로 하나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을 설계 논증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오래된 것이죠. 그 우주론적 논증은 우주가 존재하는 제일 원인으로서 필요한 존재 하나님을 추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서구 문명이 발달했을 때, 기독교 문명화에서 서구 문명이 발달했을 때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설계 논증의 관점에 기반해서 연구를 하고 과학자가 됐고 그것들을 간증까지도 했죠. 근데 이제 서구 문명이 유신론 과학이었는데 이제 물질주의, 무신론으로 대체되었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과학적인 근거가 우주가 시작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우주가 영원하고 스스로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어떤 우주론적 논증이 약화가 됐고, 또 아시다시피 이제 종의기원 이후로 생물들이 조그마한 변이들이 축적돼서 큰 변이가 일어나는 대진화라고 뭐 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자연선택의 관점들이 받아들여지고, 또 뭐 도킨스와 같이 이제 생물들이 복잡해서 실제 설계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설계된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진화론도 가능하다. 그래서 무신론적 관점, 물질과 에너지로 이 세상의 모든 걸 설명하는, 생명의 기원까지도 설명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무신론 과학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죠? 이 책에서는 그래서 뭐 세 가지 증거, 과학적인 증거, 물질적 우주가 시작이 있었다는 이제 빅뱅과 더불어 이제 천문학적인, 물리학적인 근거도 들을 이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시초부터 우주가 생물의 가능성을 허용하게 하는, 지구가 이제 미세 조종되어 있잖아요. 많은 이제 뭐 중력 상수를 비롯해 여러 가지 상수들이 조금만 변동돼도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조건인데 이것들이 아주 파인 튜닝 되어 있다. 그리고 우주의 시초 이후 대량의 생물의 기능적 유전 정보가 우리 생물권에서 발생하여 새로운 생물 형태가 생성되게 했다. 그래서 사라졌다고 생각한 근데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가설이 우주론적 논증이 1번에 의해서, 설계 논증 2와 3에 의해서 회복되고 있다 라고 이 책에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 책이 상당히 중요한 책이죠. 본인의 앞선 뭐 중요한 두 책인 세포 속의 시그네처나 다윈의 의문보다 오히려 이제 좀 확장하고 범위를 넓히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과학의 담론에서 또 학문 전체에 대한 어떤 새로운 도전을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저희가 이제 2021년에 서강대 이제 그 명예 교수님 소연수 교수님이 번역을 하셨고, 그때 저희가 지적설계 심포지움에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 그 이번 그 초청 강연을 포함한 20주년 심포지움에 오시기 전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오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5일 오전 10시에 줌으로 하니까요.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번 또 스티븐 마이어 박사님의 초청 강연을 통해서 많은 또 대중들도 이 분야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